저는 오늘 웨딩홀 선택이란 주제로 원비 토크를 시작하게 된 션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원래는 다른 주제였었는데요. 이 주제는 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결혼을 해서 만약 올해가 지나버리면은 제 머릿속에서 좀 잊혀질 것 같아서 생생할 때 그래도 아는 선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앞으로 결혼을 하시거나 아니 혹은 모르겠지만 지금 결혼 준비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게 지금 결혼 준비 과정을 나타낸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약간 업무 같은데 과정들입니다. 저도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예식장 잡고 스드메 아무거나 예약하고 그냥 결혼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버그 티켓처럼 구현을 하려니까 파생되면서 엄청 늘어났고 또 줄이기도 했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결혼 준비라고 했을 때 가장 큼지막한 게 뭐가 있을까를 읽다 보다가 이 그림이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서 공유를 드렸고요. 뭐 순서는 요즘엔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상견례를 하고 웨딩홀 당연히 고르고 허니문 뜸에 그리고 옷 고르고 이제 뭐 결혼 반지, 신혼집, 예단, 청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요즘은 예단 안 할 수도 있고 뭐 스드메 간소하게 할 수도 있고 예물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패백도 생략하기도 하는데 사실 원래는 이거를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설명드리면은 원비 토크 시간에는 절대로 끝낼 수 없는 양이 될 것 같아서 그럼 하나 집중해서 공유하자 했을 때 누구나 필수로 할 것 같은 게 웨딩홀 선택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저도 정하기 전에 이제 막 아니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은근히 이거를 시작하지 않으면은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콜 타입 종류를 먼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신라 호텔이에요. 이게 가장 크게 호텔 예식이 있어요. 엄청 크고 화려해요. 그래서 호텔 예식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꽃 같은 경우도 호텔마다 상이하지만은 생화를 쓰는 것도 있고 아니 일부는 뭐 조화, 일부는 생화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홀도 하나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커요. 뭐 여분 홀도 있어서 특히 신부께서 모두가 생각하는 약간 로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청고도 높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넓고 쾌적하고 밥도 당연히 맛있고요. 그리고 호텔에 따라서 동시 예식이라고 이제 밥 먹으면서 코스 요리 나온 데도 있고 뷔페도 있고 다양해요. 그리고 예식 시간도 대체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에서 뭐 길게 되는 건 3, 4시간 되는 것도 있고요.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돈이에요. 이게 예식장을 보통 고르면은 식대 이외에 대관료가 있고 대관료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물론 특급 호텔인 경우가 대다수지만은 이제 생활을 쓰는 곳은 대관료 이외에도 생활비를 따로 받아요. 그래서 대관료 얼마 안 나왔는데 했는데 계약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생활비라는 게 되는데 그게 막 1,0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견적을 안 받았지만은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 같은 경우는 뭐 200명 보증에 뭐 하면은 식대를 제외하고도 한 2천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꽃값만 거의 1,000만 원 넘게 든다고 알고 있어서 사실 돈만 빼면은 호텔 예식이 누구나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력이 된다면 하면 좋지만은 단점이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돈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점 고려해서 예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 아닌 곳으로 나눴는데 호텔 같은 데서 하고 싶은데 호텔 너무 비싸다 하는 분은 이제 호텔은 아니지만은 컨벤션 웨딩이라고 해서 약간 내부가 호텔처럼 어둡고 딱 이것만 봤을 때는 호텔 예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호텔 예식은 아니고 컨벤션 웨딩홀이라고 해서 호텔처럼 분위기 낸 곳이에요. 이런 곳의 큰 차이점은 일단 이런 데는 생활을 일부만 쓰고 생활비를 안 받아요. 그래서 호텔 대비 대관료가 싸지만은 반대로 이제 크기는 좀 작고요. 그거 제외하면 사실상 밥 퀄리티도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 호텔에 비해선 가성비가 약간 있고요. 신부분들이 어두울 때 드레스 화려한 거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컨벤션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근데 아니다. 어두운 거 말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하고 싶다는 분들은 또 밑에 사진인데요. 채플이라 해서 약간 교회 성당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런 곳에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취향이 여기서 확 갈려요. 너무 교회 같은 거 싫다. 우드 느낌 싫다. 난 어둡고 드레스를 화려하게 입겠다는 분들은 보통 위쪽을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버진 로드라 그래서 신부들이 입장할 때 보면 똑같거든요. 하객 의자랑
그 높이랑 똑같아요. 여긴 좀 높이가 있고요. 그래서 입장할 때 신부가 좀 덜 돋보이고, 그리고 워낙 주변이 밝은 배경이기 때문에 드레스를 화려한 거 입으면 너무 티가 나서 오히려 사진이 안 예뻐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하는 분들은 블링블링한 드레스를 선호하는 신부보다는 천색의 단아한 드레스를 선호한 분들이 밑에를 많이 선호해요. 그리고 이 두 개 이외에도 일반 예식장이 있는데 그거는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일단 사진에는 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우스 웨딩이라 해서 요즘은 야외인 듯 야외 아닌 약간 그런 느낌의 예식장도 생겨서 이쁜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 단점은 보시다시피 화려해서 여기도 가격대가 좀 나가요. 대신에 장점 보통 이런 데는 단독 예식이기 때문에 번잡하지 않고 나의 예식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일반 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진짜 심한 데 가면은 예식 간격도 막 1시간, 1시간 10분이고 한 층에 뭐 시간대 30분 턴 두고 결혼하는 부부가 한 세 부부가 돼요. 그러면 내 하객인지 남의 하객인지 몰라서 막 복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일부 컨벤션이나 채플 이런 데는 약간 단독 예식으로 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서 하객분들 오셨을 때도 번잡하지 않고 하는 면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또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어딘가에서 떠왔지만은 스몰 웨딩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스몰 웨딩이 무조건 비싼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실제로 제주도에서 스몰 웨딩 한 경우가 몇 명 있고 견적을 들어봤을 때 오히려 일반 예식이나 컨벤션보다 진짜 많이 저렴해요. 진짜 생각보다요. 근데 이제 단점은 하객들을 많이 초청 못하기 때문에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저도 스몰 웨딩을 고려했었으나 양가 부모님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스몰 웨딩을 하기 위해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설득하면 있어서 그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 빼고는 사실 저는 스몰 웨딩도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서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많이 종교적인 게 강하다고 하신 분들 성당이나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웨딩 홀 타입을 다 나열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식사 타입은 왼쪽은 1부 예식, 2부 예식이라고 해서 주로 컨벤션이나 아니 호텔에서 많이 진행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결혼식을 보고 끝나면 밥이 바로 나와요. 여기에서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그냥 이동하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장을 많이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뷔페의 크기에 따라서 진짜 음식 하나 가지러 가는데도 많이 기다리고 번잡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물론 밥도 맛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곳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1시간 반 지났는데 나가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는 곳도 있어요. 그런 거가 좀 아늑하게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뷔페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긴 정해준 걸 먹어야 되고 맛은 있으나 이건 제 개인적인 건데 양이 대체적으로 저를 만족시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별로 안 친한 사람 결혼식을 가면 보통 밥을 일찍 먹고 결혼을 보러 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밥을 먹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2부까지. 시간적인 게 많이 잡아먹고 이건 반대로 지금 앞에 말한 거에 장단점이 약간 크로스 되는데 가짓수 종류가 많아서 먹기 좋고 하객들이 그리고 식전에 30분 전에 보통 먹게 해주니까 그때 먹을 수도 있고 빠르게 뭐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것들이 약간 대립되는 게 결혼하기 전에는 무조건 아무 데나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니까 하객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혹시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그것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의 지인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냥 막 할 수 없어서 저는 뭐 부패로 하긴 했지만은 이걸 생각보다 많이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고려 사항이 방금 앞에 말한 것처럼 음식, 그다음에 교통, 인테리어, 가격인데 지금 이게 4개의 요소가 나와가지고 캡처해서 공유하긴 했지만은 솔직히 저는 다 동등한 것 같아요. 물론 저의 1순위도 음식이었지만은 음식이 맛있고 교통도 역 근처에 있어. 뭐 인테리어야 신부가 하자는 대로 했지만은 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 그럼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인테리어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어. 교통도 괜찮은데 음식 평판이 너무 안 좋다. 돌아가기 때문에 먼저 뭐 1, 2, 3, 4순위 있지만은 넷 중에 만족을 하나도 너무 떨어지거나 하면은 선택하기 약간 애매한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서비스나 기타 나오는데 이건 사실 하기 전까지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하기 전까지는 몰라서 이 부분은 고려 대상에서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로 많이 고르는 게 가격, 뭐 인테리어, 교통, 음식이에요. 근데 혹시나 나중에 이거를 진짜 선택한 순간이 온다면은 가장 좁히기 좋은 게 인테리어부터 정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주인공은 신랑보단 신부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교통이나 음식이나 가격이 좋다 그래도 인테리어 별로인 것 같다, 뭐 청구가 낮다, 사진 안 지킬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거기에는 일단은 절대 우선순위가 돼버릴 수밖에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주변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게 고를 수 있는 건 친구랑 본인이 어느 인테리어 찍고 싶은지부터 하면은 많이 좁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음식 가격은 금방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 팁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느낀 거 한 5개 정도 적어봤어요. 그래서 1번이 모두가 원하는 예식장은 비슷하니 최대한 빨리 알아본다는데, 사실 고를 때 거기서 거기에요. 예식장이 많긴 한데 제가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약간 이게 뭐가 비슷한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조금 약간 늦게 결혼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이제 지인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가는 데가 거의 비슷해요. 나 여기 몇 번 가봤다. 뭐 여기 저번에도 가봤다 하는데 많이 가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면 대체적으로 밥이 맛있고 평판이 좋고 교통이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따지면 그런 예식장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결혼을 결정하고 그게 뭐 6개월 전에 결정된다든지 1년 전에 결정된다든지 결정이 되면은 저는 일단 예식장부터 날짜를 확실히 모르더라도 뭐 대충 계절이라도 알 테니까 바로 예식장부터 알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약 상담 방문 전, 보통 예약 상담 방문 날만 가본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날 가면 몰라요. 그날 가면 알긴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두 번째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네. 처음에 화려했는데 두 번째 가니까 좀 이제 이성적이게 되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포인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 예약 상담 전에 미리 방문을 하면은 상담하는 사람 안 끼고 내가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하객 붐비는 것도 볼 수 있고, 붐볐을 때 그 서비스한 사람이 어떻게 케어해 주는지도 관찰자 시점으로 잘 보이기 때문에 상담 예약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방문을 만약 결정했다 그러면 그냥 방문하지 마시고 이제 웨딩 카페나 블로그 후기들의 광고성 글도 많이 올라오고 뷰나 방문자 수 늘리려고 자세히 남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견적 알고 싶으면은 메일 주소 남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남겼고 남기면 그 사람이 알려줘요. 왜냐면은 블로그에다 오픈하면은 예식장에서 페널티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글로 안 녹이지만은 메일로 진짜 자세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견적이 상담 받을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견적을 들고 상담을 가면은 거기서 소비자가는 얼마인데 얼마 해준다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블로그에서 받은 것보다 비싸다라고 하면은 여기선 이렇게 해줬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다 깎아줬어요. 그거만큼. 그래서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고, 당일 원하는 날짜가 있을 경우 일단 예약해둔다라고 썼는데 이게 1번이랑 약간 상충을 해요. 오늘 갔는데 날짜가 있는데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그 예식장이 엄청 핫한데거나 위치가 좋거나 하면요. 그리고 당일날 예약을 하면은 거기서 뭔가 할인도 해주고,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자를 뭐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거기서 메이크업을 한다면은 뭐 부모님 혼주 메이크업을 지원해주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줘요. 어떤 데는 사진도 요즘은 포함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근데 예약하는 게 손해가 아닌 게, 저는 손해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일날 예약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예치금을 걸어 두거든요. 근데 그 돈은 나중에 파기한다고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제 결혼식 날 기준 보통 3개월이 4개월 전에 파기를 한 100%를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자 없는 예금 든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날짜 있으면은 손 없는 날, 아니면 부모님이 말한 날 근처 있으면 일단 예약을 저는 한 3-4군데 걸었던 것 같아요. 걸어두고 3개를 취소했는데, 걸어두면 그게 날림 비용이 아니니까 오히려 나의 선택지가 넓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을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상담을 갔을 때 시식도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식은 예약할 때는 못하니까 보통 한두 달 전에 가능을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시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제 지인이 한 경우인데 그냥 그 예식장 미리 방문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 축의금을 내고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보고 밥을 먹고 괜찮으면 예약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공유 드릴 만한 팁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